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1월 마지막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 11월 달 두 번째 회의고요. 마지막 회의인데, 어, 오늘부터는 좀 회의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뭐 전에도 물론 시도를 한번 했었지만, 일단 그런 방법을 좀 취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면 12월 달이 조금 고민스럽더라고요. 12월 달 회의가 이제 원래는 뭐 두 번을 해야 되면 뭐 25일 하고 뭐 이렇게 그 앞에 2주 전 해야 되는데 실제로 25일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일단 25일 날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25일 날 그 전주 18일 날 18일 날 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달 회의는 그 2주 간격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데 약간의 그 오차가 생겼으니까 12월 마지막 주에 건너뛰는 것보다는 그냥 12월 18일 날 회의를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희가 이제 공지를 따로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12월 달에는 회의를 한 번만. 그래서 어찌 보면 올해 회의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딱 두 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많이들 안 들어오셔서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서요. 일단 오늘부터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여러분 일단 맨 먼저 노용수 이사 저희 회사 그 창업교육 신문의 노용수 이사께서 공지사항을 좀 전달을 할 거고요. 공지사항을 한두 가지 전달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좀 직접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단 이미 공지가 된 내용 중에 함께 논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논의를 하는 것까지를 노영수 이사가 좀 주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이후에 다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좀 피해 볼 겸 해서 그 방식을 취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 처음이니까 조금 미숙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을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일단 제가 마이크를 노영수 이사에게 넘기겠습니다. 자, 노영수 이사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간 회의부터 이제 제가 공지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논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논의사항을 좀 주제를 잡아가지고, 논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지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주간회의를 하게 되면 이 회의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그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들을 그동안 좀 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회의를 하는 목적도 그 본사에서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소속 컨설턴트들이 그 지난 2주간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 그룹 운영 매뉴얼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간회의 영상을 녹화를 해서 거기에다 이제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시게 되면 이제 거기를 통해서 주간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그 주간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그 카카오톡의 단톡방에 이번에 뭐 참여하기 못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남기시는데 어, 이제 다음 주간 회의부터는 그 카톡 방에다가 그 간단하게나마 이제 2주 동안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 차원에서 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도 그렇고 여기에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도 어떤 일들을 그 동료들이 했는지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린 공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이 그 논의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오늘 할 논의 사항은 그 축구 클럽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축구 클럽을 진행을 한지 이제 거의 2달 정도 돼 가는데요. 이거하고 관련돼서는 회의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본사에서 그 매주 100통씩 DM을 이제 인천 지역을 보내고 있었고, 인천 지역 다 보내고 이제 그 부천 지역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 도달률을 생각을 해보면 그 회순율이 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긍정적이긴 한데 또 전화를 저희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상담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미팅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 태권도장 원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축구 클럽에 대해서 그 저희가 DM을 보내기 전에도 생각을 좀 하셨던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고 있고 또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제 이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축구 클럽하고 관련돼서 마케팅을 이제 좀 해보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컨설턴트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상하 대표님이 들어오셨나요? 아, 들어오셨네. 이상하 대표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축구 클럽하고 관련돼서 어, 그 한국 유소년 축구연합회 그 이사장님하고도 미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추천센터의 이상한 센터장입니다. 저기, 축구 클럽을 한번 방문했고요. 유- 어, 그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소년을 이제 7세에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해서 태권도 도장을 통해서 태권도 도장을 통해서 이제 회원 확보를 통하고 필요에 의해서 태권도 도장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기획을 하였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경력으로는 한 30년 정도 경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꺼번에 미뤄왔던 것들, 태권도 도장한테 계약을 12월 정도에서 오픈할 예정으로 해서 12월 한 중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정상으로는.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아직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트레이닝 과정을 이제 인천, 인천 지역에 태권도 도장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다. 그러고 어, 미처 잡아내지 못한 오류 같은 거는 잡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운영상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계속 이제 우리 창업경영신문하고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거기까지요.
대표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대표님. 아, 아, 네네. 꺼져 아, 있어서. 지금 네. 들립니까?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제 저하고 통화하실 때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해주셨는데, 어, 그 미팅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할 때 이제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태권도 도장의 관장님이 운영자가 돼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태권도 도장님께서 차량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도를 할 수 있는 분은 그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태권도 도장 그 관장님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그 운행한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운영자가 또 운영자가 있고 태권 운영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태권도 도장에서는 참여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태권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루 정도는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운영자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이제, 거기서 선생님들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그거는 이제 그 수수료가 시간당 5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 이제 코치를 둬서 강사가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매장은 저 축구 매장에 대해서는 축구 이제 풋볼 클럽이라든지 그런 거를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 태권도 도장이들이 이제 토요일 날 그쪽에 와서 풋볼 경기장에서 이제 대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클래스를 운영하면은 이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도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가 형성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장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어딘 지역에다 둘 것인가 그거는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그 회원들은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지금 20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명이 안 되는 태권도 도장도 있다. 그는 참여를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20명까지는 20명이 적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30명 목표를 하고 50명까지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명이 이상이 됐을 때는 거기 축구 클럽에 자, 우리가 가맹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이라는 가맹비가 있고요. 그러면 월 회비가 있어요. 축구 클럽에 납부하는 회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축구 클럽에 납부하는 회비가 20명까지는 20명까지는 30만 원으로 그거는 제가 20만 다시 원, 한번 예, 네, 20만 네네. 원이고요. 네, 20만 원이고 50명까지는 3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 이상일 때는 한 명당 만 원씩 추가하는 걸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네네. 네. 그 20명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나요? 네, 아니 20명이 적당한 게 아니라 최소 마진이 그 정도는 최소 돼야 마진. 아, 네, 그 네. 정도를 해야 이제 운영하는 데서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표현을 하시긴 하셨어요. 예, 아, 이제 네. 어, 지도 정확한 거는 이제 한 번 더 미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 네. 혹시 그 이후에 뭐 네. 태권도장하고 그 미팅을 하셨거나 뭐 마케팅 홍보를 하신 곳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그 사전에 작업에서 이제 관심 있는 이제 예전에 이제 관심 있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또 물어봤었어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조언 같은 거는 이제 듣고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태권도 도장에서도 아이들을 저거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 눈썰 매장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축구가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거 하고, 이제 학업에 바쁜 친구들, 이제, 그런 것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예, 그러다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혹시 다른 대표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을 들고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니, 송재관 대표님. 혹시 그 청주 지역에서 뭐 상담 전화라든지 그런 건 혹시 없으셨을까요? 아, 지금 저희가 그게 이제 인천 지역부터 네. DM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청주 쪽은 아직 보내진 않았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DM 발송 자료를 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그 전국적으로 좀 인지도가 그 태권도 협회 쪽에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네.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여드렸고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살짝 들었어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좀 실무적인 걸로 추진하기에는 또 상대가 이제 부담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좀 관망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사실 이제 그 태권도 지역에 있는 그 태권도 단체에 그걸 전달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전달은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이제 좀 파악이 안 된 상태고 해서 네. 혹시 그 연락이 갔었나 이제 좀 궁금한 거고요. 네, 그게 그리고 청주 지역, 저는 상담을 못 했고요. 네네. 네. 대표님은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저는 무슨 제가 상담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도 혹시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 접촉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 이런 경우에 뭐 태권도 협회라든지 태권도 협회 지회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접촉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만드는 사업 모델은 차별화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에요. 차별화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10명이 경쟁을 하면 10명이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한두 개가 축구 클럽을 해서 나머지를 뭐 이기자는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음, 그래서 이 성격이 협회나 이런 데서 추진하거나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가 되게 애매한 사안일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을 소개받기 위해서 그런 지인을 활용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음, 분명히 저희가 이제 별도로 태권도 협회나 이런 데 또 별도로 아예 검토를 안 하는 이유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태권도 관장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태권도 협회에서 모두를 축구 클럽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태권도 협회인데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내막 속 내용들은 좀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태권도 협회 같은 데서는 어쨌든 되게 불편할 수 있는 모델이고 음, 예,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네. 그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전국 그 태권도 대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계획안을 그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좀 계획안을 짜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 이제 태권도 협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우리 창업경영신문하고 뭐 어떤 뭐 MOU 체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슬개로, 그러니까 뭐, MOU 같은 거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협회나 단체들도 결국은 이익단체들이 붙잖아요. 음, 뭐, 관계된 협력업체들이 붙는 것처럼, 뭐,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건, 보통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협회 단체를 끼고 들어가려고 하는 보통은 그런 전략을 음, 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세금 쪽에 세무사나 회계사 쪽도 하는 걸 보면 세무사회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일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는 어찌 보면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네, 협회 차원에서는 음, 그러니까 모두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곳이 협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10명 중에 한두 명을 빛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모르겠어요. 축구 뭐 예를 들어 유소년 축구든 아니면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그 슬기로운 태권도 체육관의 모델로든 뭐 그런 부분은 연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네, 지금 이제 노이사님이 노이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축구 클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뭐 목적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목적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태권도장이다 또는 축구 클럽이다 특정한 업종, 특정한 아이템에 대한 창업을 직접 개입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표방하는 게 창업 컨설팅 회사잖아요. 창업 지원 기관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여기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태권도장들을 설득해보고 뭐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내일 모레 창업 교육이 준비돼 있잖아요. 내일 모레 창업 교육 지금 유소년 축구클럽 창업 교육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지역을 맡고 있다면 저는 이걸 통해서 저를 알리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소년 축구클럽에 대한 창업 교육을 사실 거의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창업경영신문이 한단 말이에요. 창업경영신문이 하고 있고 여러분은 창업경영신문의 소속 컨설턴트이고 그죠? 또는 뭐 지역을 맡고 계시고 그런 입장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어, 유소년 축구클럽 창업 교육을 예를 들면 내가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한다. 이번 주에 그런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같으면 그걸 활용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메시지라도 한번 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활용했으면 했는데 지금 이제 신청자 현황에서는 어, 지역센터를 통해서 뭐죠? 참석자 신청하신 분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살펴봤는데, 한 분도 안 들어온 것 같고, 지금 신청자가 지금 한 75명 정도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내일까지 하면 80명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자가 이제 그 정도면 한 3, 40명 정도가 이제 실제로 참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유소년 축구 클럽에 대한 창업 교육은 지금 첫 번째 아닙니까? 그죠? 지난번에 저희가 11월 달에 했던 거는 설명회고, 이번에는 창업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주변에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을 만한 창업자들을 이렇게 이런 기회에 한번 모아보고 참석하도록 유도해보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창업자를 만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남아있는 하루 이틀이지만 좀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태권도와 관련해서는 또는 축구 클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어찌 보면 구체적인 수익 모델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구체적인 수익 모델일 수 있고 그냥 축구 클럽을 그냥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예를 들면 여러분 지역에 축구 클럽이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송정환 대표님이 애쓰셔가지고 청주 지역에 뭐 지금 FC 태권동자가 한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그 FC 태권도자는 어떤 고민을 그다음부터 하겠습니까? 회원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구 클럽이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뭐 20명이냐 30명이냐 50명이냐 그게 약간 메시지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저희는 한 2, 30명 정도로 손익분기라고 보니까 2, 30명도 안 되면 예를 들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일 거고 그죠? 한 30명은 돼야 예를 들면 뭐 손해는 안 보고 갈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정보기 사장님이 한 20명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2, 30명 정도를 손익분기로 보고 있고 한 50명 정도 되면 한 예를 들어서 한 1, 2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 있다면 투자자가 둘로 나눠 있다면 한 100만 원 정도씩 나눠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출발점이거든요. 여기가 출발점으로 해서 어떤 예를 들어 내 지역에 축구 클럽이 2개가 만들어졌다 또는 3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축구 클럽은 이제 계속해서 50명, 60명, 70명 이렇게 회원을 늘려가야 소위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지역 창업 신문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소년 축구 클럽 창업을 의무적으로 한 2개 정도는 운영하게끔 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런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뭐 억지로 누구한테 얹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축구 클럽 운영에 관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축구 클럽의 회원 모집만 가지고도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관여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도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영수 이사님 다시 받으시죠. 네, 대표님이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뭐 다른 대표님들 중에서 이제 그 축구 클럽 관련해서 좀 움직여 보셨던 분 계시면 얘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 드시면은 지금은 네,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논의 사항하고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몇몇 대표님들께 여쭤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인들께 요거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방금 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장님이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5대5로 5대5로 이제 분배가 될 거고, 손익분기를 20명에서 30명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손익분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5대5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약 50명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약 100만 원 정도씩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셨을 때는 30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이 그 대표님 수익으로 잡히는 거고요. 네. 뭐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오늘 논의는 좀 마치고요. 예, 오 대표님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이라서 준비도 잘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 느끼시기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을 앞으로도 좀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회의를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뭐 제 교육을 듣거나, 예를 들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침만 전달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회의도 재미도 없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좀 이 시간에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방금 전에
이번 주에는 축구 클럽을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본 건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한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었고, 어쨌든 간에 뭐 창업 비용이 워낙 저렴하게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지역에 뭔가 이벤트 같은 거하고 좀 연관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커브스라고 하는 브랜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커브스라고 하는 헬스클럽 브랜드. 네. 여러분, 커브스는 여성 전문 헬스클럽이에요. 모델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수익 모델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당연히 헬스클럽이니까 월 회비를 내고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회비 수입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맞죠. 그 회비 수입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커브스가 운영하는 거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업체들의 협찬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쨌든 헬스클럽에 여성들이 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용 문제, 뭐 다이어트, 미용,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커브스는 그런 미용이나 다이어트나 건강과 관련된 업체들과 수많은 제휴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맺고 있고요. 그 업체들의 협찬, 뭐 예를 들면 신상품이 나오면 그 신상품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커브스가 그걸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커뮤니티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여성 회원들이 뭐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결국 그 지역에서는 회원 100명, 200명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업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여성들이 선호할 수 있는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뭐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의 수익 모델로 원래는 운영이 되는 게 커브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미국 커브스가 유명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유명하고요. 그와 가장 관련된 그런 수익 모델이 좀 비슷한 모델이 여러분 뭐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짐볼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짐볼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예, 어찌 보면 아이들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랜드가 짐볼이라고 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짐볼이가 일종의 그냥 그런 놀이방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놀이 공간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의 짐볼이는 어마무시한 유통업체로 돼 있죠. 짐볼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회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유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게 짐볼이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딱 특정한 일종의 놀이방 사업 부분만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손을 대지 못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짐볼이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단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지금 축구 클럽을 만들었는데 축구 클럽을 저희가 일단 접근은 태권도장으로 해서 축구 클럽을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가 대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축구 클럽이니까 그리고 태권도장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가 대상이 될 거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회원을 늘리려는 사업을 하게 될 거고 회원이 늘었을 때 그냥 월 우리가 8만 원 받는 회비 수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회비 구조에서도 월 8만 원 회비가 있으면 가입비 8만 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아이들이 가입비 8만 원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복장도 맞춰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복장을 뭐 맞춘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유니폼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8만 원 정도의 가입비를 받아요.
일반 학원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게 진행되다 보면 뭐 여름에 여름 축구 캠프를 떠날 수도 있고,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축구 캠프를 떠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축구를 즐기는 아이들에게 영어 축구 캠프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열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계되는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당연히 축구 클럽을 만들었으니까 회원들을 모집해서 당연히 그 수입을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 지금 FC 태권동자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 때도 사실은 어떤 의견도 있었냐면, 다른 회사에 처음부터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스포츠 쪽에서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 브랜드를 주겠다는 데도 있었어요. 브랜드 사용권을 주겠다는 데도 있어서 그런 브랜드를 가져다가 축구 클럽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제가 절대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사업이 여기서 끝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축구 용품 만드는 회사의 브랜드를 썼다면 적어도 그 브랜드는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한테 브랜드 사용권을 줬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축구 클럽을 하면서 예를 들면 무슨 뭐 축구와 관련된 유니폼을 제작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잠바를 제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수익 모델로 전혀 관여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다 가져갈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독자적인 상표를 출원을 한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연관된 비즈니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어차피 다 컨설턴트 입장에서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유소년 축구클럽이나 뭐 태권도, 아니 저기 뭐죠? 그 슬기로운 태권도 체육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뭔가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어찌 보면 시작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의 유소년 축구 클럽과 관련돼서 일정한 그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관여하고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뭐 학원들과의 제휴를 만들어낸다든지 교육기관들과의 제휴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기회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근사한 비즈니스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축구클럽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업적인 거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워낙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DM을 지금 뭐 일주일에 딱 100개씩만 보내는데, 그 DM 100개 보낸 거에 대한, 여러분 DM 100개 보는데 한 5만 원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왜 일주일에 5만 원씩만 쓰고 있을까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냥 5만 원만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두세 개의 미팅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마케팅이나 뭐 영업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모델을 제가 만들 때부터 여러분이 이해관계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관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느껴지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관심이 뜸했다 하더라도 유소년 축구클럽하고 태권도 체육관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학습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지역에 있는 태권도장을 딱 10명만 한번 만나보세요. 가서 무시를 당하든 어찌든 간에 가서 뭐 진짜 뭐 비즈니스라는 게 가서 뭐 개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한 10군데만
태권도장 체육관 관장들을 한 10명만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건네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반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전화로도 직접 상담도 하는데요. 아직 제가 뭐 직접 체육관을 가서 만나는 일은 아직은 없지만 제가 지금 전화 상담만 하고 있거든요. 1차적인 상담만 제가 맡고 있는데 저는 너무 반응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 뭐 물론 뭐 아주 간혹 10군등 하신 분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 적어도 관심들이 꽤 많은 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작이 저희가 이 사업의 시작이 그 축구 클럽이 많아지면서 축구 클럽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팩트거든요. 축구 클럽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게 태권도장이었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예요. 태권도장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텐데 그 태권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축구 활성화라고 하는 대세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한 거여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옆에서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여러분 축구 클럽을 지금 만드는데 태권도장에서 FC 태권동자를 만드는 것만 관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일반인 상담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태권도장만 상담하지 않거든요. 일반인들도 상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묶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독자적으로 축구 클럽을 만들겠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야외 공간을 빌려가지고 운영하는 축구 클럽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축구장을 직접 만들고 그 축구장을 기반으로 해서 축구 클럽을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작업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미 한 군데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FC 태권동자에 대한 창업만 지금 현재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축구 클럽과 관련된 모든 창업 프로세스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고 FC 태권도자로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진행을 하겠지만 물론 아직은 등록 전이라서 지금 전수 창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만 상담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경우는 프랜차이즈로 진행하겠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실내 축구장이나 또는 뭐 땅이 좀 있어서 야외 풋살장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축구 클럽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그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컨셉은 아니거든요. 주 1회만 하는 축구 클럽 컨셉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그냥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데가 알아보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포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 그냥 모든 축구 클럽을 창업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현재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전에 뭐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청주에 예를 들면 축구 클럽이 하나 만들어진다. 근데 그게 송재관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관여가 됐다. 그러면 송재관 대표님은 어찌 보면 내 지역에서 축구 클럽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 바로 옆에서 그냥 지켜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아마 축구 클럽 하겠다는 사람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의를 하면 훨씬 더 네, 여러분 자신감도 생길 거고. 왜냐하면 하나의 축구 클럽이 만들어지는 거를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목격이 아니잖아요. 함께 어찌 보면 뭐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축구 클럽 하나 정도를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면 저는 제가 지금 느끼는 만큼의 매력을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전동선 대표님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네,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경영신문의 업종별 창업 정보 안 맡으실 건가요? 맡을 겁니다. 네. 맡을 거예요? 왜 근데 아직 안 하세요?
지금 노영수 이사님하고는 말씀 한번 나눴었는데요. 네. 혹시 어떤 기존, 업종을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돼지고기류 중에 명륜 진사갈비를 지금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건 브랜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브랜드 매니저로서는 뭐 명륜진사갈비가 네네.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동선 대표님 같으면 뭐 돼지고기 전문점 고기류, 정도가 되겠네요. 네네. 그죠? 네, 하남 맞습니다. 돼지집이나 뭐 명륜이나 다 돼지고기 전문점이니까. 네, 네, 여러분, 이거를 빨리 맡으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선점하면 여러분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브랜드 매니저도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이 명륜을 맡으면 내가 명륜을 맡고 싶어도 못 맡았잖아요. 그것처럼 창업경영신문에 있는 업종별 창업 정보는 여러분에게 하나씩만 맡겨드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쵸?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뭐 잘하시면 한 분이서 두 개를 맡는 일도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하나씩을 빨리 맡으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기 있는 걸 맡으셔야죠.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창업경영신문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업종별 창업 정보가 메인 페이지에 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업종별 창업 정보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수많은 업종이 있을 때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이템을 선택하려고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상황을 물어보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별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창업경영신문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고, 그죠?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에 업종별 창업 정보가 바로 노출돼 있고, 물론 창업 아이템에 업종별 창업 정보가 있죠. 창업 아이템을 누르면 업종별 창업 정보가 네 번째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접근이 쉽다는 얘기예요. 업종별 창업 정보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상하 대표님이 맡으신다고 했던 건가요?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클릭해 보면 물론 이상하 대표님이 이제 뭐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근데도 13,000회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업종별 전문가의 이상하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면 아무래도 들어가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여기 이 아이템에 대해서 뭔가 관련된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고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누군가 맡아서 마치 브랜드 매니저처럼 업종 매니저가 되는 거죠. 일종의 아이템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진 않지만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독점적으로 그쵸? 운영을 해갈 수 있잖아요. 뭐 정보도 더 올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창업경영신문에 그동안 등록된 기사들 중에 아이스크림 전문점과 관련된 기사가 이거 하나겠습니까? 찾아보면 수도 없이 있겠죠. 그런 기사들을 여기다가 쫙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뭐 리포트 같은 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입력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 뭐 추천 정보 같은 경우는 브랜드 리포트 그러니까 추천 정보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가 나오나요? 갑자기 안 보이는데 뭐 추천 정보를 예를 들면 더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코너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하실까?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조금 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거는 서두르셔야 됩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맡고 싶은 걸 맡고 싶으면. 그죠? 예, 가장 핫한 아이템을 맡고 싶으면 서두르셔야 됩니다. 일단 그걸 빨리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절차까지 여기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세부적인 이야기는 노영수 이사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보니까 지금 이상하 대표님하고 전동선 대표님은 이미 지금 전문가 프로필을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일단 이건 제가 몰랐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창업 주치의로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업 주치의로 등록이 되면
역시 온라인 상담에 직접 여러분이 답변을 달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샘플로 하나 달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창업경신문 홈페이지에 보면 창업상담센터라고 있거든요. 메뉴 중에. 상담센터를 들어가면 이렇게 온라인 상담 코너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노출이 잘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온라인 상담 코너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 상담이, 최근에는 사실 상담들이 저희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제 거의 올라오지는 않는데, 노출을 안 시키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노출을 당연히 좀 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저기 237번 상담이 뭐냐면 가맹본부 상담이,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가맹본부 창업 해서 클릭을 하면 뭐라고 써놨냐면, 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설립하려면 직영점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답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답을 누가 달았죠? 제가 달았잖아요. 그죠? 답을 제가 달았잖아요. 제 프로필이 뜨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질문을 제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온라인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 질문들이 올라와 있고 답변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자체도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자체도 창업경신문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칙은 이 코너를 누군가가 질문을 올리면 전문가들이 답을 다는 패턴으로 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박준영 대표님이 나를 한 번이라도 더 노출시키고 싶으면 박주영 대표님이 직접 질문을 달고 거기에다 답을 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 답변자에 박주영 대표님이 들어가겠죠. 문제가 하나는 있어요. 여기에 박주영 대표님이 여기도 이름이 뜰 거라고요. 그 경우는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이름 바꿔달라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름 바꾸는 권한까지는, 뭐 예를 들면 그 나쁜 의도로 쓸 수 있어서, 아니 나쁜 의도보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쓸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바꿀 권한까지는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박주영 대표님이 질문 올리고 답변 올리고, 야 이거 이제 저희가 자가발전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자가발전으로 해서 올렸으니까 그 질문자 이름 좀 바꿔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아까 뭐 이름 다른 이름으로 돼 있었죠.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었잖아요. 질문자는 바꾼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온라인 상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상담도 남기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남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동선 대표님이 지금 뭐 돼지고기 쪽에 좀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질문도 돼지고기 관련돼서 질문을 하거나, 뭐 하남돼지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명륜진사갈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요, 명륜진사갈비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명륜진사갈비에 연락을 해요. 예를 들어 전동선 대표님이. 이해되죠? 그럼 연락하는 명분이 뭐죠? 야, 너네 브랜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 답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답을 해주기 전에 너네하고 통화를 좀 하고 답을 하려고 전화했어. 여러분 명분 되겠죠? 명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좀 활용을 하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창업경영신문의 돼지고기 전문점 아이템 담당자거든. 내가 그래서 전화를 한 거야. 답을 좀 달려고. 그러면 물론 한 번 그런 통화했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엄청나게 뭐 인정해주고 뭐 대우해주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게 반복되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전문가로서 예를 들면 노출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업종별 창업 정보하고, 당연히 창업주치의하고 연결돼 있죠. 창업주치의로 등록이 돼야 전문가로 등록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너무 여유 있게 하지 마시고요.
좀 서둘러서 진행시켜 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꼭 좀 진행시켜 주세요. 그거 정말 후회하십니다. 그 아이템 늦어지면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너무 여유 있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이템 등록이에요. 다시 홈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창업경영신문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뭐 창업경영신문을 활용하는 건 지금까지도 해온 거지만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에 보면 창업 아이템 코너가 있고요. 창업 아이템 코너에 들어가면 아이템들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죠? 아이템들이 등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천 아이템이나 유망 아이템에 뜨려면 이거는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근데 회원을 가입을 안 하더라도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더라도 저희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 여기 버튼 보시면 창업 아이템 무료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창업 아이템 무료 등록.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누르면 물론 로그인을 해야 뜨겠지만 여기를 누르면 아이템을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아이템 등록은 무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 왔어요. 처음부터. 창업경영신문이 만들어질 때부터 아이템 등록은 무료 정책을 취해 왔어요. 그러면 뭐 검색에 뜨거나 예를 들면 뭐 신규 브랜드 이런 데는 다 노출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석순 대표님이 A라는 브랜드가 창업경영신문에 지금 아이템이 등록이 안 돼서 신석순 대표님이 A라는 브랜드를 등록을 시켜주면 물론 이건 신석순 대표님이 직접 등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A라는 브랜드가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라는 브랜드가 창업경영신문에 아이템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수고료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템 무료 등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템 등록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A라는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창업경영신문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5만 원씩을 그냥 수수료로 드리겠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자꾸 또 돈으로 꼬드기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창업경영신문에 아이템이 올라오는 것도 컨텐츠라면 컨텐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업경영신문에 A라는 브랜드가 없다가 있게 되는 거니까 컨텐츠라면 컨텐츠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A라는 브랜드의 임직원과 일정한 소통을 하실 거라고요. 적어도 그 아이템 등록을 한번 하려면 여러분이 그냥 툭 전화해가지고 야 아이템 등록해라 라고 해서 등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이렇게 독려도 해야 되고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때로는 예를 들면 때로는요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한 번쯤 가서 등록 과정을 도와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맹본부가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날 게 아니라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역할을 하면서 그 가맹본부와의 관계 구축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수입이 1도 안 되지만 여러분에게 일단 5만 원 정도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은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처음 드리는 것 같으니까 이전에 한번 있었나요? 어윤재 대표님? 없었나요? 네. 그러면 뭐 있었어도 이제 할 수 없죠. 하여튼 처음이니까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제 돈 5만 원씩 좀 가져가 주십시오. 그죠?
5만 원씩 가져가 주십시오. 물론 그 과정은 저희 노영수 이사하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등록돼도 우리가 무조건 5만 원씩을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정보들이 등록이 돼야 될 거라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브랜드와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에 대한 노력을 보상하는 거예요. 수익 모델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는 수익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우리 직원이 영업을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활용을 해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컨설턴트라고 좀 표방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작점을 창업경위신문의 아이템 등록에서부터. 물론 여러분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정보공개에서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정보공개서에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여야 됩니다. 물론 아이템 등록의 대상에는 그렇지 않은 아이템도 허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까지 모두 다 수수료를 주게 되면 우리 회사의 관계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불필요한 예를 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제한을 정보공개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에 한정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규 프랜차이즈들이 어차피 뭐 한 달에 한 100개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신규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뭐 접촉을 해서 아이템 등록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신생 프랜차이즈 가맹점 뭐 10개도 안 되거나 또는 업력이 뭐 1, 2년, 2, 3년밖에 안 되는 브랜드들을 접촉해서 예를 들면 아이템 등록을 유도한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본사와 좀 더 아는 사람도 만들어내고 전화통화도 좀 이렇게 실적도 좀 쌓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알아차리게 된다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과정도 예를 들면 아까 전동선 대표님이 만약에 돼지고기 담당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창업경신문에서. 그럼 이제 전동선 대표님은 그 어떤 브랜드보다 또 예를 들어 돼지고기 브랜드들이 우선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템 코너에 그 브랜드 리포트도 올려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창업경영신문을 여러분이 어떻게 써먹는 방법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을 제가 뭐 또 설명할 기회가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오늘 좀 서둘러 달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템 등록 얘기는 처음 꺼낸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내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업종별 창업 아이템을 하나씩 맡아 주셔야 된다. 그걸 위해서 창업주체의 등록해서 온라인 상담 같은데 관여해라. 아직은 제가 칼럼까지 써달라고 안 할게요. 칼럼을 쓰는 걸 뭐 여러분한테 기사도 잘 안 써주려고 하는데 칼럼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제할 수는 없고 일단 창업주체 등록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무료 등록에 개입하셔서 소소한 돈이지만 네, 재미로라도 제 호주머니에서 5만 원씩 빼가는 그 재미라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프랜차이즈 상권 개발 혹시 움직여 보신 분 조금이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달의 공동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썼는지 모르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달의 공동 마케팅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할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번 달에는 청화 3대를 가지고 좀 물론 이게 뭐 계속 브랜드가 바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브랜드가 바뀐다고 해서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청화 3대를 가지고 좀 움직여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인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오늘 늦게 들으셨으니까 매 좀 맞으셔야죠. 그죠? 어인지 대표님 같으면 청화 3대라는 브랜드를 강서구에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인지 대표님한테 주어진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청화 3대라는 브랜드를 강서구에 만드는 프로젝트니까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브랜드를 바꿔가면서 뭐든 손댈 수 있을 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걸 좀 제발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냥 어이지 대표님의 지역을 맡았으니까 강서구를 얘기한 거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이용수 대표님 같으면 만약 영등포 상권이다 그러면 이용수 대표님이 영등포 상권을 맡았으면 영등포 상권에 청와 3대를 창업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이런 상권이 전국에 몇천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등포 상권에서 청와 3대 매장을 오픈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용수 대표님이 깨닫게 되면,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 무엇을 못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청와 3대를 가지고 좀 움직여달라. 제가 왜 청와 3대를 여기서 강조했느냐, 이건 뭐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매장을 오픈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매장을 오픈했을 때 우리 지역에 청와 3대 매장이 오픈하기로 했다. 여러분 청와 3대가 뭘 내세운다고 그랬죠? 청와대 출신의, 청와대에서 3대의 대통령을 모셨던 요리사가 만든 브랜드. 그래서 맛은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진실 여부는 또 따질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초기에 프로모션 할 것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그 정도 되면 여기가 이제 칼국수하고 보쌈, 그다음에 족발 이런 걸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도 그냥 얼음을 샘플해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구체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점포 개발까지도. 제가 또 그런 이유가 있었죠. 매장,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청와 3대 매장이 하나 만들어지면 수수료는 500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가맹본부와의 계약이. 그죠? 근데 수수료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창업자에게 500만 원의 창업 비용을 세이브해 줄 수 있고요. 이거 별도거든요. 조건이 창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소위 비용을 어떻게든 줄여주는 걸로 가맹비를 면제해 주든 뭐 하든 500만 원의 효과, 세이브 효과를 주기로 돼 있고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노력에 대해서 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고 추가적으로 500만 원의 광고비를 받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끼리 나눠 가질 수는 없지만 청와 3대 가맹점 모집에 광고비로 500만 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움직여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여러분에게 꼭 좀 이게 이제 12월까지 좀 저희가 좀 제대로 한번 12월까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최종적으로 가맹점 개설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라도 제대로 한번 학습해 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쵸? 한 달 남았으니까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그 학습을 하는 거라고요. 박주영 대표님은 동해시에 청와 3대라는 브랜드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근데 박주영 대표님이 생각하는 방법만 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시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들이 브랜드를 바꿨을 때도 그대로 활용될 거니까. 질문 있으세요? 아까 전동선 대표님 지금 움직였다고 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간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신다든지. 저는 일단 부천의 이상화 센터장님하고 지금 협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부천의 데이터를 일단 먼저 뽑아드렸어요. 네, 50평에서 60평 정도 되는 그 음식점, 뭐 식당이나 카페 중에 그 올해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폐점한 곳을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 드렸고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정부에 지금 천천히 한 군데 한 군데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TM 여직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폐업은 하지 않고 50평 이상의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지금 혹시 고민이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앞으로 뭐 변화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런 거를 TM 여직원 통해서 지금 계속 정보를 서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해 주신 게 맞고,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청와 3대의 기준은 30평 이상이면 된다니까. 물론 50평 이상 매장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선별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30평 이상만 되면 업종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장 오픈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하시되,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강조했던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점포 개발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힘들어하거나 오래되거나 뭐 장사가 좀 안 된다고 느껴지는 곳들을 공략해서 점포 개발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학습으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쨌든 12월 달 한 달은 이건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안 해보고 예를 들면 뭐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로 내가 뭘 해봤다거나 뭐 지역센터를 해봤다거나 상권지사를 해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동선 대표님이 지금 이상하 대표님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설마 이상하 대표님만 도와주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이상하 대표님만 도와주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도 전동선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예를 들면 야, 이상하 대표님 도와주고 있는 부분 나한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동선 대표님이 또 모른 채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쵸? 대표님. 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 전동선 대표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지역에 있는 누구를 공략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동선 대표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그죠? 리스트업을 좀 한 다음에 가능성 있는 곳들 뭐 리스트업을 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런 데들을 뭐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고, 이제 점포 개발 방법으로 하면 찾아가는 것도 방법일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전화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물론 이제 전화를 하면 쉽지는 않아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광고 전화라고 생각돼서 막 이렇게 메모차게 하는 데도 많을 거지만, 근데 그것도 또 경험이라면 경험이니까 그렇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제안서를 좀 가지고 가서 제안서를 찔러 넣어본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하여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쓰되, 저는 일단 점포 개발만 가지고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셔도 좋은 체험이 될 것 같다. 그죠? 우리가 지금 청와 3대 가맹점을 내기 위해서, 이 지역의 청와 3대 가맹점을 내기 위해서 점포를 찾으러 왔다. 사장님 점포가 우리가 찾고 있는 점포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제안하러 온 겁니다. 매장 넘겨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제안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이거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죠? 지금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청와 3대, 여러분이 지금 청와 3대 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면서 청와 3대도 살짝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청와 3대로 바꾸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청와 3대로 바꾸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점포 개발로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꾸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잡상이 취급될 거니까 바꾸라고 하지 마시고 점포 찾으러 왔다고, 점포 개발 목적으로 왔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점포들을 공략해 보시면, 여러분 솔직히 이런 영업도 해보시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제가 노영수 이사한테 얘기해서 자꾸 이 부분 여러분에게 전화 개별적으로 해서 좀 푸시를 하라고 말씀을 얘기를 할 거니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한 달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약속해 주실 거죠? 자, 손 올려주세요. 약속해 주실 분들. 손 안 올리시는 분들. 박주영 대표님 손 안 올리시네. 네? 손 올리셔요. 예. 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노영수 이사가 내일부터 막 이제 전화로 보챌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만 아까 노영수 이사가 앞에서 공지 내용을 전달한 것 중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에게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공지가, 첫 번째 공지는 오늘처럼 이 회의를 녹화를 한 거를 올려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쩔 수 없이 못 들어와서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꼭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염려했던 건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실까봐 걱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진짜로 이제 바로 표가 나는 거니까
예, 그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일단은 여러분이 못 들어왔을 때,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왔을 거니까 녹화 영상이라도 공개를 해서 소통에 좀 더 문제가 없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 선택이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어윤재 대표님이 오늘도 겨우 시간 늦게라도 들어오셨는데, 만약에 오늘 회의에 못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못 들어오는 거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업무라도 공유해달라고요. 내가 이번 달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어요. 라고 공유해 주시고,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고, 그런데 오늘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회의는 못 들어올 것 같다. 영상 잘 보겠다. 라고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저도 힘이 될 것 같다고요. 이해되셨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실, 사정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업무 공유라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업무 공유도 안 해주시고 회의를 안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뭐지? 나를 뭐 무시하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갖게끔 일단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업무 공유라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업무 공유라도 좀 카톡으로라도 해주시고 이렇게 결석을 하시더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출석이 되는 건 아니고요. 50% 그거는 맞출 건데 어쨌든 그래도 그게 성의인 것 같다. 그 대신 이제 동영상을 공개해드리는 녹화 영상을 공개해드리는 방식을 취하겠다. 이해되셨죠? 네, 그 내용을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너무 요약을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전달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으세요? 하실 얘기 없으시죠? 12월 달에는요, 한 번만 하겠습니다. 12월 25일 날 회의 못하니까 12월 18일 날 회의를 딱 한 번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해 마지막 회의잖아요. 꼭 좀 다 들어와 주시고, 또 저는 그날 회의를 위해서 뭔가 또 준비를 하겠죠. 뭔가 장밋빛을 또 내년을 위해서 뭔가 제시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다음 달 회의 때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꼭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